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ITV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명국의 달마도를 중심으로 조선 중기의 그 도석화와 김명국은 과연 신필인가 라는 주제하에 그림 감상을 해보시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오늘 공부하실 그 김명국의 달마도를 모방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자료를 보다 보니 그 시중에 달마도와 관련된 많은 그 그림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일종의 행운을 가져오거나 복을 준다는 그런 이미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작은 부적서부터 커다란 액자까지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도 옛날에 저희 오빠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이 달마도를 하나 사서 갖다 걸어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림을 벽에다 걸어놓으면 복이 올까요? 예. 김명국의 달마도를 알아보시기 전에 당시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알려져 있는 그 이징과 김명국을 비교함으로써 김명국의 그림의 차이를 살펴보시겠고요. 그리고 그 달마도의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선종과 그리고 끝으로 그는 정말 신필인가, 이 주제를 중점으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요, 그 이징의 니금산수도입니다. 이징은요, 본관이 전주예요. 그러니까 전주이시죠. 예, 왕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 자함이고요, 호는 허주입니다. 빈배예요. 이 사람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성종 8번째 아들인 이경궁 회의 후손인 이경윤의 서자입니다. 때문에 종실 출신이긴 하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벼슬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업 화가로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는 이제 종실 출신이다 보니 그 상류층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라든가 그들이 선호하는 것을 알아서인지 굉장히 상류층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국가 행사에 많이 참여한 이력으로 도화서의 화원이 됩니다. 그 인조의 총애를 받게 돼서 정육품의 벼슬을 하게 되는 궁중화가로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 그 온 집안 식구들이 3일 만에 그 애를 찾았는데 애가 다락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이경윤이 매를 때리면서 야단을 치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흘린 눈물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더랍니다. 그 정도로 이징이 굉장히 그림을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림은요, 그 조선 초기에 그 안견의 화풍을 많이 따른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한 작품을 더 보시면 이것도 앞의 작품과 같이 이제 니금산수화인데요. 니금은 그 금가루를 악유에 녹여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무래도 왕실에서나 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검은 비단에 금물을 들인 그림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교하게 가는 선을 아주 정성스럽게 그린 것이 보이죠. 아주 충실하게 화법에 따라서 긴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공력을 들인 그런 그림입니다.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당시에는 왕 이하 그 왕자들이나 그 사대부들은 모두 그 시서화가 이제 기본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나아가서 풍류남아로서 예술을 좋아하는 것이 멋이었죠. 사실 우리나라도 20, 30여 년 전만 해도 정치가들이 이제 서예 글씨도 좀 쓸 줄 알고 신문에 해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이제 한두 분들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정치가들 중에 이런 멋을 부리는 사람들은 보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위정자들은 변화를 싫어하기 마련이죠. 전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화풍을 고수하면서 개성을 드러내거나 독창적인 화법의 그림을 이제 꺼려하게 되는데, 특히 이 인조가 그랬죠. 예, 그는 그 당시에 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막강한 그 신흥국으로 부상하는 그 청나라의 문화를 직접 겪고
접해왔던 그 아들인 소현세자가 권하는 그 청나라 문화를 벼루까지 집어던지면서 화를 참지 못했고, 결국은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 이제 소현세자가 또 독살당하게 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왕권의 권위를 드러내려면 이제 화려하고 이제 고급지고 뭔가 좀 다른 그런 그 이징의 그림을 좋아해서 이제 그런 김명국의 달마도 같은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한 5, 60년이 이제 지나서 정조, 순조 시대에 이르러서 도화서의 화원인 신휘가 그 연담의 그림을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먹빛이 조화롭다. 100년 이내에는 그 연담과 짝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라고 평하면서 이제 서서히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김명국이 이런 그 왕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건 아니죠. 그 1662년이면 62세입니다. 그때 이금으로 그린 48경도의 만춘이에요. 48경도로 하면은 추나추동 4계절을 한 계절당 2개의 작품씩 해서 8개의 경치를 그린 그림이죠. 그 중에 이제 늦은 봄에 관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김명국의 그림 실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검정비단의 니금으로 그린 그림이죠. 김명국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는 그 62년 정도에 죽었으니까 금방 보신 그 그림이 거의 말년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는 연담, 즉 연꽃이 피어있는 연못이라는 말처럼 불교와 매우 깊은 인연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해서 그는 그림에 관한 한 부처라는 화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한미한 집안에 태어나서 도화원의 화서가 돼서 교수직까지 오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은사도와 뭐 수로 예구도 등 한 30여 점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손꼽는 것은 한 10여 점에 불과한데요. 이런 술과 관련되어 있죠. 또 하나의 호가 치웅인데 술 취한 늙은이입니다. 그 화가들이 그 술의 기운을 빌어서 그림을 많이 그리죠. 서양에서도 그 고호라든가 로트렉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그 술을 먹지 않고서는 이 그림을 그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김명국에게 늘 따라다니는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그 첫째가 이제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해야만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취하지 않고는 그림을 못 그리거나 또 너무 취하면 그리지 못하는. 근데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예 안 먹거나 한번 먹었다 하면 뭐 갈 때까지 가자 뭐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품이 용과 지렁이가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남태영이라는 그 회화 비평사가 있는데요. 그의 청죽 화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담 선생의 그 술과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남 지방의 어느 한 스님이 그 김명국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니까 이제 삼배를 잔뜩 들고 와서 좀 지옥도를 그려달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김명국이가 그림을 그리려니 이 사찰에다가 놓는 그림은 이제 탱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통 탱화를 그릴 때에는 정말 목욕 재개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그 부정탄 것을 멀리하고 정말 깨끗하게 오직 깨끗하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김명국의 딜레마는 술이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스님이 와서 부탁을 하니 술을 안 마시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 비단에다가 무시무시한 지옥의 풍경을 이제 그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머리채를 질질 끌리면서 형장에 잡혀가는 사람부터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 막 빠져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칼에 베어서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절구에 진이 껴져서 막 살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사람들, 그냥 정말 보기에도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들을 정말 리얼하게 잘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다 완성돼서 그 스님이 보니 화탕지옥에 빠져있고 가시지옥에 빠져있고 막 이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그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깎아머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 그 김명국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보아하니 그 스님들은 평생 하는 일도 없이
이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깨워서 그들의 시쥳돈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바로 지옥에 갈 사람들은 바로 스님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놀래가지고, 막 당장에 이 그림을 태워버려라. 예. 그리고 내가 준 삼배도 당장 돌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니까 김명국이 하는 말이 술을 더 가져오면 술을 가져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랬더랍니다. 그게 어떡하겠어요. 그냥 스님이 이제 술을 받아오니 술을 실컷 마시고는 다시 붓을 집어서는 스님 머리에다가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도 그려주고 그리고 가사장삼에다가는 오색칠을 해서 다시 그 보통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는 다시 또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막 웃어댔겠다고 합니다. 김명국이 그린 지옥도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떤 그 학자분은 열심히 찾아다니신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또 김명국이가 그 일본에 가서 했던 그런 일화입니다. 예, 한 일본 사람이 집을 아주 잘 지어가지고 사방 벽에다가 비단을 싹 발라가지고 그 연담에게 내가 천금의 사례비를 줄 테니까 여기다가 벽화를 그려달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명국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술부터 찾았죠. 그래서 술을 실컷 마시고서는 이제 치기가 오르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붓을 찾아서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금가루로 그려달라 해서 이제 그 금가루가 타져 있는 물을 한 사발을 갖다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담이 그 금물을 그냥 한 입에 가득 입에다가 넣더니만 그 벽의 네모퉁이에다가 막 뿜더래요. 그래서 일본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냥 걔네들은 요이씨 하면서 칼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명구이가 왜 이러니 잠깐 기다려라 하더니 붓을 잡고서는 그 벽에 뿌려진 그 금물을 물감처럼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힘차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붓을 놀리더니만 아주 어느 순간에 그 금물이 산이 되고 물이 되고 사람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울창한 풍경이 되어버린 거죠. 마치도 귀신이 홀려서 그린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절을 하면서 이제 후히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잘 보존해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막 돈을 가져가서 구경을 해서 그 본전은 다 뽑았고요. 그 이후 이제 대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명국은요, 그 이재에 굉장히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가 이제 평생에 그 일본의 2번 통신사행을 따라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인삼을 아주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가서 밀매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에 돌아와서 이제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이 하도 부끄러워서 그 박지원이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선비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매우 아주 낙담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국은 굉장히 돈을 밝혔던 예술가였던 것 같아요. 그 일본에 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공식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행사의 하나로 연담에게 그림을 요청하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깥에 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려줘서 역시 또 돈을 그렇게 많이 챙기고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의 그 문화적인 교류에 대한 그 예술가로서의 책임이라든가 어떤 사명감 그런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예술가로서의 그 자부심, 자신감, 혹은 뭐 어떤 자기만의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 일본의 그 상업화에 동조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중인 신분에 대한 어떤 분노, 어쩌면 어떤 해결점, 이것을 돈을 많이 모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을까 하는 그런
것도 추정해 보겠습니다. 그의 달마도를 보시면요. 아주 매부리코의 광대뼈, 그죠? 예, 치켜 올라간 눈매. 이런 것이 이제 인도인인 그 달마를 표현한 것이기도 한데, 그의 이런 그 이국적인 얼굴 모양은 조선에서는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굳세고 거친 선으로 이렇게 만든, 예, 세어보니까 16개의 획이더라고요. 예,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날카롭게 윤곽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타서 이렇게 연하게 이 얼굴 모습 같은 건 단목으로, 그리고 이 몸의 형태는 진한 묵인 그 녹목으로 해서 흑백을 심하게 이제 대비시켰고, 그리고 또 선의 굵기도 수염이나 이런 데는 아주 굵기가 가늘고, 또 이렇게 용감하게 선을 아주 이렇게 굵게 해서 선의 그 심한 차이가 또 묘하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그 효과며, 예, 다분히 그 중국 절강에서 유행한 그 절파 후기의 풍을 보이는 광태사학파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호연담이라고 여기 연담 써 있고요. 여기 이제 낙관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런 그 김명국의 그 독창적이고, 예, 개성 있는, 예, 전혀 없는 이런 그림은 그 임진왜란 이후에 그 매우 그 침체되어 있던 그 화단 혹은 예술계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연담 김명국의 그림에 관련된 일화를 들으셨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는 그 선정화에 앞서 그 조선 중기에 유행했던 도석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